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TMS 자폐 치료를 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TMS 후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아들은 현재 53개월이고 TMS 치료는 47개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첫 3개월은 주 1회 치료를 했는데요. 그땐 아이가 뭔가 변화하는 걸 전혀 못 느꼈고요. 4개월 차에 들어서면서 주 1회로 하던 거를 주 2회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언어 모방의 횟수가 확 증가를 하더라고요. 이건 자바러가 아니에요. 자바러가 아니라 모방의 횟수, 언어 모방의 횟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미각의 예민도가 낮아져서 편식이 심했던 게 좀 고쳐졌고요. 그리고 제일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봤던 부분은 수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었어요. 지난번 TMS 리뷰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자폐 치료로 TMS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아주 많구나 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로건이가 치료를 다니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거나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면 또다시 리뷰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건이가 주 2회로 TMS를 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 지난번 리뷰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로건이가 퇴근한 아빠를 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퇴근한 아빠를 반겨준 적이 없어요. 아빠가 퇴근할 때 막 아빠 왔다 이렇게 큰 소리로 요란하게 퇴근을 해도 뭐 계속 옆에 있던 사람이 말 건 것처럼 별 반응이 없고 좀 시크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저랑 남편이 아이를 두고 둘이서만 1박 2일로 그래서 놀고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틀 만에 보는 엄마 아빠를 둘 다 반겨주지를 않아요. 네. 그럴 때는 좀 항상 섭섭하죠, 아이한테.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퇴근하는 아빠를 굉장히 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씨야. 이 뒤에 아빠. 그리고 두 번째로 로건이가 청소기 소리를 심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청소기 소리에 덤덤해졌습니다. 요즘도 청소기 소리를 싫어하기는 해요. 돌리면은 표정이 이걸 또 돌리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표정을 보면 딱 싫어하는 게 티가 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청소기 소리를 조금만 들려도 얘가 막 후다다닥 도망을 가고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진 않습니다. 많이 덤덤해졌어요. 언어적인 부분으로는요, 지난번 리뷰 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바러도 늘었고 수용 언어도 많이 늘어서 지시 수행도 좀 더 잘 되고 자조 기능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건 집에서 매일 아이를 붙잡고 연습을 하니까 늘은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아이를 지켜본 엄마의 느낌에 그건 TMS 효과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반복된 연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퇴근한 아빠를 반긴다? 청소기 소리에 둔해졌다? 이 부분은 뭐 가르치고 연습하고 한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TMS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상동행동에 대한 부분은 개선되는 점이 거의 없습니다. TMS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을 때에도 상동행동에 대한 변화는 별로 보이지 않았고요. 현재도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로건이는 이제 TMS를 하지 않습니다. 중단했어요. 중단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왜 중단하기로 결정했냐면요. 중단하기 마지막 달에 저희가 DCS라는 치료를 추가했어요. 그거는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젖은 스펀지를 아이 머리 앞뒤에 대고 전기 자극을 아이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치료거든요. 그걸 하면 아이의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좀 낮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를 한 건데, 그 치료가 따갑거나 아프거나 한 건 없어요. 아픈 건 아닌데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 그 머리띠가 아이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머리띠를 자꾸 벗으려고 하고 막 찢어버리려고 하고 해가지고 제가 아이 손을 못 대게 하려고 힙시트를 하고 아이 손을 붙잡아가면서 그걸 치료를 했는데요. 그걸 아이가 하기 싫다는 걸 그냥 억지로 하게 하려다 보니까 병원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아이를 막 안아서 후다닥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오히려 버릇이 나빠지고 더 애기가 되고 약간 영화로 퇴행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시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이걸 멈춰야 될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TMS를 했더니 아이가 버릇이 나빠졌다? 이게 아니고요.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려고 엄마가 아이의 온갖 비위를 다 맞추다 보니까 아이가 버릇이 나빠졌다. 이게 맞는 겁니다. 치료를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이 그냥 잘해요. 저희 아이가 유독 거부가 심했던 거지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잘 하고 갑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버릇이 좀 나빠지더라도 자폐적인 성향이 눈에 띄게 소거가 된다면 점을 다 감수하더라도 계속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효과를 더 이상 못 봤어요.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나서 첫 한 달간은 저도 남편도 그리고 로건이 선생님들도 다 캐치를 할 만큼 아이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거든요. 계단을 한 칸 쫙 오른 것 같은 것처럼 눈에 티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길 바랬는데 처음에 그 발전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머무르더라고요. 그동안 아이한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자폐 치료를 시도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아리송할 때, 그럴 때는 이 치료를 멈춰봐야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아이는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발달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TMS라든지 한약을 먹인다든지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한다든지 하는 뭔가 특별한 치료가 아이한테 들어갈 때는 아이의 발달이 눈에 띄게 속도가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뭔가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일 때는 부모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치료가 아이한테 효과가 있어라 하고 막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이가 조금 발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게 이 치료의 효과인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루어졌을 발달인지 판단이 명확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리송할 땐 잠시 치료를 중단하고 아이를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건이가 TMS 치료를 중단했지만 그 병원은 제가 봤을 때 신뢰를 할 만한 의료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전문가적으로 지식이 풍부하세요. 지식이 풍부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또 부모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하는 압박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거나 하는 게 전혀 없으십니다. 치료 방법과 치료 방향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TMS 외에 아이의 문제 행동 같은 제 개인적인 고민 질문 같은 걸 해도 조언을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식의 강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곳은 딱 그 브레인 치료 그것만 합니다. 예전에 로건이가 어떤 치료를 다녔었는데요. 그곳에서는 그곳에서 하는 메인 치료인 약도 먹이는 건 당연하고 식단도 해야 되고 추천하는 영양제들도 다 먹여야 되고 지연성 알러지 검사도 해야 되고 플로어 타임도 하면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뭐 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들이 아이의 자폐가 나아지라고 시키는 거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메인이 되는 치료 외에 격가지로 시키는 것들이 많으면 아이가 만약에 나아졌을 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뭐가 아이한테 효과를 낸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계속 같이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아이한테 장시간을 시키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원은 딱 그 브레인 치료 이쪽만 하지 그 다른 것들을 강요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효과를 보이면 이 치료가 효과를 보이는 거고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면 이게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가 효과가 있나 없나 판단하기에 아주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지금 이렇게
TMS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었잖아요. 네, TMS 치료에 기대하는 바가 저희가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단을 결정하게 되어서 마음이 좋진 않아요. 아, 자폐 치료가 진짜 쉽지 않다. 이번에도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던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에 이 장벽이 있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 장벽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몰랐는데요. 유튜브 댓글에 욕설과 심한 비방을 쓰시면 우리 똑똑이 유튜브가 알아서 그걸 골라서 댓글창에 올리질 않고 저만 볼 수 있는 그런 비밀의 공간에서 그 댓글을 저만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TMS 리뷰 영상 때 욕설과 비방의 댓글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 댓글에 욕설을 걷어내고 내용만 보자면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TMS 치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자폐라는 것은 오직 부모가 아이를 옆구리에 끼고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아이를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런 욕설이 섞였지만 그런 댓글 봐도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해봤는데 결국 효과 본 게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화가 많아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폐가 불치의 영역이라고 해서 아무런 시도를 안 해보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봐야 저와 남편의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아서 해보는 거고, 저희랑 같은 처지에 계신 부모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는 거고, 해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솔직하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TMS를 하러 다니던 그 시간에 저랑 로건이랑 둘이서 여기저기 나들이를 다니면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로건이가 이 안아조병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저랑 나들이를 다니면서 일주일 만에 그 안아조병이 바로 없어졌어요. 남편한테는 안아달라고 해도 이제 저한테는 안아달라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안아조병 이외에도 아이랑 외출했을 때 아이의 문제 행동이 이것저것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진짜. 그런 것들을 제가 아이와 둘이 소풍도 다니고 하면서 고쳐나가 보도록 해보려고요. 과연 TMS가 효과가 좋을지, 엄마가 옆구리에 아이를 끼고 앉아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자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